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 개론의 김하선입니다. 이번 주에도 여지없이 여러분과 다시 한번 수업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실까요? 감정평가의 뜻이군요. 여러분, 감정평가의 의미 자체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정확히 맞죠? 1번은 옳은 표현이에요. 자, 2번 법률적으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일체로 이용 거래되거나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잠깐 끊을게요. 제가 분명히 강조했던 게 뭐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일체로 이용 거래, 자, 일체로 나오거나 용도상 상호 불가분의 관계까지 나오면 이건 복합부동산이에요. 복합부동산. 근데 복합부동산의 경우는 요 말까지 나오는데 그 뒤에 별말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일괄이 답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일체로 이용 거래되거나 용도상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라는 말 나오면서 그 뒤에 일부에 대한 또는 일부분에 대한 평가다. 일부자가 붙으면 그때는 부분평가가 답이 된다는 것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일체로 이용거래, 용도상 상호 불가분의 관계까지만 나온다면 일괄이 답이고 그 말 뒤에 일부라는 말이 붙게 되면 부분평가가 답이다.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맞는 말이 되겠고 그 다음 3번 한 개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은 부분평가다. 잘 보세요. 특징적인 용어가 뭐냐면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구분평가가 답이거든요. 그 문장 속에서도 앞에 구분자가 나왔는데 뒤에 부분자가 나오면 앞뒤가 안 맞겠죠. 그래서 얘는 구분평가라고 해야지 부분평가 그러면 틀린다. 이 점 유념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3번은 틀렸네요. 4번 가격은 거래 시점에서 실제 지불된 금액이니까 이미 지불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시점상 과거로서 과거의 값이다. 맞아요. 근데 거래 시점에서 실제 지불된 금액인 가격은 그 주어진 시점에선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존재한다. 이 말부터 이미 틀렸죠. 그래서 주어진 시점에서 여러 개가 존재하므로 다원적이다. 이 말은 가치고요. 주어진 시점에서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일원적이다 해야 가격이 됩니다. 역시 틀린 지문이에요. 5번 가격은 가치의 기초. 이미 틀렸네요. 가격과 가치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가격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 결과 가치가 오르거나 내리면 가격도 오르거나 내린다라고 해야 맞는 질문이 됩니다. 5번도 틀렸습니다. 자, 5번 틀렸네요. 자, 그 다음 6번 볼게요. 6번을 보면 자,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권리 이익에 대한 대가로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두 개 이상의 권리 이익이 동일한 부동산에 존재하는 경우 각각의 권리, 각각의 이익마다 개별적인 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형성된다고 해야 되는데 형성되는 건 아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죠.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권리, 이익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부동산일지라도 두 개 이상 복수의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 꼭 구분해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7번 볼게요. 시장가치의 뜻을 얘기했군요.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감정평가 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은 맞는 말이네요.
자, 8번 가치 발생 요인 중 유용성 그랬습니다. 유용성이란 인간의 욕구나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말한다. 맞는 말이죠. 더불어 말씀드린다면 우리 효용 또는 유용성은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배웠던 기억 나시죠? 그래서 주거용은 쾌적성, 상업용은 수익성, 또 공업용은 생산성이 효용 또는 유용성에 해당된다고 배웠던 기억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9번 볼게요. 부동산 가격 원칙 중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는 자, 외부적 기준 원칙에는 경외적. 가격 원칙 중 외부 기준 원칙은 경외적이에요. 경쟁, 외부성, 적합, 경외적 세 글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내부자 나왔죠? 내부적 기준 원칙은 기균수수가 되겠죠. 그래서 기여, 균형, 수익 배분,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이 바로 기균수수니까 9번 문장은 정확히 맞는 지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균형의 원칙 나왔죠. 자, 균형자가 붙었을 때 얘는 내부적 균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의 균형이 있어야 되는 원리다 까진 좋았어요. 근데 우리 어떻게 배웠죠? 균형 원칙에 어긋나면 가치가 깎이는데 그때 가치의 깎임은 기능적 감가죠. 균형 원칙에 어긋나면 기능적 감가가 발생하고 경제적 감가는 적합의 원칙에 어긋날 때 발생한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균형에 어긋난다. 기능적 감가, 적합에 어긋난다. 경제적 감가 구분해서 반드시 기억해 줄 필요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배웠던 내용 가볍게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았고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보다 활기찬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